최신판 나트랑 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리나미입니다. 제가 올해 뽀꼬기에 이어 나트랑 여행까지 다녀왔는데요. 이번 나트랑 여행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숙소가 올 매진. 이렇게까지 숙소가 동나는 건 여행 다녀본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당황하지 않도록 나트랑 여행 전 꼭 알아두면 좋을 꿀팁과 정보들을 모아왔어요. 바로 최신판 나트랑 꿀팁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나트랑은 가족, 친구, 연인 등 누구와 떠나도 좋은 여행지로 숙소 위치가 여행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나트랑은 호캉스를 즐기기 위한 가족들 여행객들이 많아 테마별로 숙소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최근 물가가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 숙소를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럼 먼저 여행 테마별 숙소 추천을 알려드릴게요. 나트랑에는 3곳의 숙소 밀집 지역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내 쪽에 가까운 곳이지만 스노클링이 가능한 대표적인 곳으로 아미아나 리조트가 있고요. 그 옆으로 알리브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현재 나트랑에서 유일하게 스노클링이 가능한 프라이빗 비치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옆에 보마 리조트 등이 있습니다. 저는 물놀이를 정말 좋아해서 무조건 스노클링을 위해 이 숙소를 선택했지만 날씨가 흐려서 물고기를 보기 어려웠고요. 파도도 위험한 편이라 다른 나라의 스노클링하는 명소들과 비교한다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곳이니 스노클링 때문에 이 숙소를 선택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수영장과 프라이빗 비치에서 편안하게 물놀이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정말 많은 숙소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만약 다시 간다면 저는 차라리 깜난 쪽 리조트로 다녀오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곳은 시내와 인접하지만 걸어서 가기엔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조트 콕으로 지내기에도 괜찮으면서 가볍게 그랩을 타고 시내에 나오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시내와 프라이빗 비치 둘 다 즐기고 싶으시다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리조트에서 낮장 시내까지 택시비는 대략 한국 돈으로 편도 8,000원 정도 들어서 교통비가 저렴한 편은 아니니 미리 알고 계셔도 좋을 겁니다. 나는 시내에 걸어다니면서 맛집을 먹고 싶다 하시면 낮장 시내 인근 호텔들로 가시면 됩니다. 하바나 호텔, 인터컨티넨탈, 쉐라톤, 포테크 등등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다는 시에스타 호텔 역시 제가 갔을 때 올 매진이었습니다. 다만 낮장 시내 숙소는 정말 사람이 많고 한국인 반 중국인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트랑 특성상 여유로움을 느끼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휴양을 원하신다면 리조트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빈펄은 섬으로 들어가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나트랑 필수 관광지인 빈언더스에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고 프라이빗한 곳이기 때문에 호캉스 할 겸 가족들끼리만 힐링하고 싶다면 다녀오기에 좋습니다. 섬 안에는 빈펄 그룹 리조트들, 그 뒤로 메리어트도 함께 있고 시내와는 다른 분위기의 건물들이 멋진 곳입니다. 그 아래 공항 근처 깜라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가서 인생사진 찍기로 소문난 더하남 리조트가 있고요. 그 근처로는 퓨전 리조트, 모벤픽, 알마 리조트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내와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프라이빗하게 쉬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반베이 쪽은 프라이빗하면서 가격대가 있는 식스센스가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식스센스는 후덜덜한 가격과 최고급 시설로 유명한 만큼 나트랑 식스센스도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나 가격대가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에 따라 알려드린 숙소의 위치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일정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낸 숙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해가 뜨는 선셋을 보며 팔랑 사막 투어에 다녀왔는데요. 기존의 동남아에서 볼 수 없었던 뷰 덕분에 색다른 여행 테마로 즐길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으로 사막에 다녀오는 시내에 있는 하바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이틀 동안 지냈고요. 지내는 동안 선셋 투어와 빈원더스를 가며 낮에는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숙소로 선택했습니다. 위치적으로 하바나 호텔은 정말 좋은데요. 걸어서 식당과 맛집, 마사지샵 등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여서 나름 만족하며 지냈던 곳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정말 북적거리기 때문에 시내에 가볍게 이동하기 편한 숙소를 찾는다면 하바나 근처에도 다른 호텔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편한 곳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남은 2박 3일은 아미아나 리조트에 가고 싶었는데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도 올 매진. 그래서 더하남에 가려고 했는데 올 매진. 그래서 차 선택이었지만 스노클링이 가능해서 찜해뒀던 알리브 리조트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너무 아쉽겠다 싶을 수 있죠? 아닙니다. 제가 왜 안 아쉽고 만족했는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미아나 원데이 패스가 있습니다. 이건 하루 동안 돈을 내고 리조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인데요. 이걸로 하루 종일 아미아나에서 즐겁게 놀다가 왔답니다. 다만 제가 간 날엔 스노클링을 해도 물고기가 없는 날이어서 아쉽긴 했지만 날이 맑은 날 다녀오신다면 더욱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은 곳입니다. 만약 어떻게 예약하는지, 사용하는 방법 등 아미아나 원데이 패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영상에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알리브에서 지내면서 걸어서 아미아나 리조트에 가서 하루 종일 놀았고요. 가격 면에서 오히려 숙박비 20만 원을 더 저렴하게 하게 되었더라고요. 오히려 완전 이득. 그러니 저처럼 원데이 패스권을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겁니다. 제가 지낸 숙소도 보여드릴게요. 2층에서 보이는 수영장과 푸릇한 나무들이 동남아 여행에 왔구나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내부룸 컨디션 또한 샤워기 필터가 더러워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깨끗해서 좋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긴 해도 내부는 많이 작은 편이고 프라이빗 비치가 있다고 하지만 비치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크기였답니다. 다만 알리브 리조트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조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보통 해외 리조트에서 조식 퀄리티를 크게 기대하지 않은데 여기 조식은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반새우도 직접 만들어주는데 너무 맛있어서 몇 번이나 리필했답니다. 그리고 알리브 리조트에서는 수제 맥주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데요.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또 하나, 이 리조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되는데요. 이곳은 외부 음식이 금지되어 있지만 내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비치바에 요청하면 신선한 과일을 그 자리에 바로 잘라주는데 과일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저녁 시간에는 바닷가에서 무료로 술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있었답니다. 또한 제가 방문한 날은 가족 생일이었는데요. 생일인 투숙객에게는 리조트에서 축하 케이크를 선물해주고 BBQ 디너 중에는 직원들이 직접 축하 노래도 불러줬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이번엔 나트랑 시내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가성비 숙소 하바나 호텔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호텔은 한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정말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비는 항상 북적거리고 정신이 없지만 시내 접근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시내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사지 받고 놀고 싶다면 이용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저는 오션뷰룸으로 2박 동안 지냈고요. 연식이 조금 된 호텔이지만 불편한 점은 크게 없이 무난하게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만족이었지만 내부 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번잡한 분위기로 조용하게 쉬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쉬울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점은 호텔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길에 가면 바로 바닷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바닷가에 갈 수 있었고 근처에는 맛집들이 많이 있어서 포장 후 이렇게 바다를 보며 맥주 한잔하는 분위기가 참 좋았던 곳입니다.
또한 호텔이어도 내부에는 이렇게 야외뷰를 감상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 후 몸을 녹일 수 있는 사우나 공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옥상에는 스카이라이트라는 클럽이 있는데요. 가족여행이라면 방문하기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여행길에 가볍게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가족여행에 온 분들이 클럽에서 파티하는 걸 보고 놀랍기도 했고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다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 테마별 숙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하지만 나트랑에 온다면 숙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트랑에 오면 해야 하는 놀거리, 볼거리를 알려드릴게요. 나트랑은 시내에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포나가르 사원은 나트랑의 나름 필수 관광지로 사진이 이쁘게 나와서 나트랑 시내 여행 중 한 번쯤 가보기에 좋습니다. 롱선사는 나트랑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으로 가볍게 살짝 들리기에 좋습니다. 유럽풍 느낌이 나는 대성당은 요즘에 웨딩사진 촬영 스팟으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로 롯데마트까지 있어서 다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내 관광은 아주 짧은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여행길, 관광이 빠져서는 아쉽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는 시내에 있는 포나가르 사원 말고 팔랑 사막 투어를 가면서 함께 포롱자라이 사원에 다녀왔는데요. 만약 사막 투어에 가신다면 굳이 시내 투어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포롱자라와 포나가르 사원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 곳만 다녀오셔도 충분하거든요. 시내의 포나가르 사원은 사람이 많지만 포롱자라이 사원은 사람이 없어서 여유롭게 사진 찍고 올 수 있었답니다. 저는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아침에 0.5박 호텔에서 지내기보단 선셋 사막 투어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피곤했지만 정말 잘한 선택이었는데요. 사막의 아름다움과 넓은 공간, 그리고 붉게 문드는 하늘까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사막 투어를 단체로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원했기 때문에 프라이빗 택시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이동하는 불편함이 없이 우리끼리만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답니다. 기본 사막 투어 가격은 1인당 10만원 훌쩍 넘고 지프차 이용까지 추가되면 금액대가 조금 있는데요. 저는 현지 개인 투어를 선택해서 프라이빗하게 우리들이 원하는 곳만 골라서 다녔고 비용은 205만 동으로 한국 돈으로 대략 11만원에 이용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좋은데 프라이빗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 더 편안하게 팔랑 사막 투어를 다녀올 수 있었어요. 보통 사막 투어에는 양떼 목장도 함께 가지만 저는 한국에서 자주 보는 양떼들을 나트랑까지 가서 보고 싶진 않아서 팔랑 사막과 포롱자라이 사원만 선택했어요. 프라이빗 투어였기 때문에 원하는 곳만 골라서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답니다. 혹시 나트랑에서 사막 투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단체 투어보다는 개인 택시 투어를 이용해서 프라이빗하게 즐겨보세요. 편안하고 여유롭게 자신만의 여행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나트랑에 오셨다면 비넌더스는 꼭 가셔야죠. 나트랑 비넌더스에서도 하루 종일 즐겁게 보내다 왔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로 가득 차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랍니다. 하지만 비넌더스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라는 점, 특히 오전 시간대는 알파인 코스터 등 인기 놀이기구에 긴 대기줄이 생기곤 하는데요. 저는 조금 색다른 루트로 비넌더스를 즐겨봤어요. 보통은 알파인 코스터로 바로 가서 줄을 서서 놀이기구를 타라고 하지만 저는 워터파크에서 오전을 시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워터파크로 이동해 텅 빈 놀이기구를 신나게 즐겼고요. 줄 없이 자유롭게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신나게 놀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점심점 아쿠아리움을 살짝 돌려보고 나와서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비넌더스 인생 포토존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3시에는 앵무새 쇼도 진행해서 예쁜 앵무새와 사진도 남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5시쯤 알파인 코스터에 갔더니 아침보다 훨씬 짧은 줄로 오히려 빠르게 탈 수 있었어요. 그러니 무조건 알파인 코스터로 가도 좋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셔도 좋을 겁니다. 비넌더스는 하루를 꽉 채워도 좋을 만큼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시내에서 저렴한 숙박을 이용하실 때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면 더욱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실 거예요.
나트랑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핫플레이스, 바로 담시장입니다. 담시장은 나트랑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현지인의 일상과 베트남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기념품과 동남아 옷,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곳곳에 있는 먹거리 코너도 있고 다양한 옷들을 쇼핑할 수 있어서 여행객들 사이에 인기 만점입니다. 물론 가격 협상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적절하게 흥정하는 재미를 느끼며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물건을 득템할 수 있답니다. 나트랑 환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미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유명한 김천과 김빈에 가서 5만원권 혹은 100달러를 가지고 가면 좋은 금액에 환전을 해준답니다. 다만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잔돈 남는 게 싫어서 이렇게 트래블 카드에 돈을 넣어두고 현지에 가서 ATM 기기에 인출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사용한 신한 솔 트래블 카드와 하나 트래블로그 카드로 ATM 기기에서 편안하게 인출하고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 볼트나 그랩에 등록 후 택시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 가실 때 이런 트래블 카드 하나쯤 만들어 두시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또 뿌꾸옥 영상 때 소개해드렸던 신한 솔 트래블 카드로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밥 먹는 방법까지 있으니 참고하셔서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밥도 먹고 여행에서 환전 수수료까지 아끼는 일석이조를 즐겨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발급받은 체크카드는 신한 솔 트래블 카드고요. 저는 여행 한 달 전 발급받고 30만원 실적을 채워서 야무지게 라운지에서 먹고 출발을 했답니다. 그 밖에 국민카드, 우리카드, 제일은행 등 다양한 체크카드들이 있으니 캡처해 두었다가 가지고 있는 은행사를 통해 발급받으시길 바래요. 다만 전월 실적이 필요하니 여행 한 달 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나트랑 여행에서 그랩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남아 교통 어플로는 그랩과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는 조금 더 저렴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차가 잘 잡히지 않아 그랩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태국 여행에 가신다면 볼트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나트랑에서 그랩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랩 어플을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플 안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일반 카드를 등록하시면 해외 수수료가 발생되니 해외 수수료 면제되는 카드를 이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했던 신한 솔 트래블 체크카드 혹은 하나은행 트래블 로그 체크카드를 추천합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한국에서 미리 카드를 등록 후 현지에 가서 해외에 이동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 후 위치를 선택하면 이렇게 차가 도착하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때 뜨는 차 번호와 동일한지 확인 후 타시면 됩니다. 미리 등록해둔 카드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합니다. 이게 여행길 처음이라면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동남아 여행을 자주 가실 예정이라면 그랩은 미리 깔아두시면 편리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나트랑 4박 6일 최종 2인 여행 경비를 알려드리자면 1일차 288,700원, 2일차 233,3,800원, 3일차 77,000원, 4일차 173,900원, 5일차 129,800원. 이렇게가 매일 먹고 놀고 택시 타고 마사지 받으면서 썼던 비용이고요. 비행기는 20타 309,000원, 비액제 445,200원. 숙소는 하바나 숙소 102,000원, 아미아나 리조트는 캔슬이 되어서 80만원이었는데 취소가 되었고요. 알리브 리조트로 옮기면서 499,900원에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215만 3,754원이 남았는데요. 대략적인 금액이고요. 대충 보니 저는 특히 교통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세한 여행 경비 내역들은 브이로그에 꼼꼼하게 남겨두었으니 여행 가시기 전 어디를 갔고 어디에서 썼고 먹고 놀았는지 여행 코스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즐거운 나트랑 여행 되시길 바라며 나트랑 맛집과 마사지샵 등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oming soon!